가장 무서운 사람은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선한 탈을 쓰고 내 곁에 머물며 나의 복과 운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결국 말에서 들킵니다. 아무리 점잖은 척 숨기려 해도 결정적인 순간 튀어나오는 말 한마디에는 그 사람의 지금껏 살아온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오래 겪어야 그 사람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쁜 뜻은 없겠지. 오래 알고 지낸 정이 있는데 라며 스스로를 속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거슬리는 말을 외면하는 동안 당신의 영혼은 서서히 병들고 관계는 썩어갑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 진리를 책상 위가 아니라 차가운 유배지의 벌판에서 뼈저리게 배우셨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던 시절 곁에서 의리와 충성을 말하던 수많은 입들을 기억하십니까? 선생님의 자리가 사라지자마자 그 따뜻했던 입들은 가장 먼저 차가운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화장으로 가릴 수 있고 태도는 연기로 꾸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 앞에서 말투가 바뀌는 사람, 내가 없을 때 웃으며 내 이야기를 옮기는 사람, 남의 성공을 보며 끝내 독한 말을 섞는 사람, 이런 말들은 결코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본성이고 그 사람의 진짜 크기입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을 잘못 곁에 두는 것만큼 큰 재앙은 없습니다.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찝찝하다면 그것은 당신의 본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오늘은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를 빌려 들리는 순간 조용히 인연을 끊어야 할 사람의 5가지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말이 반복된다면 더는 정 때문에 버티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 정원에서 그 잡초를 뽑아내지 않는다면 당신이 정성껏 심은 꽃들은 결코 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을 지키기 위한 정약용 선생님의 준엄한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돈 앞에서 인격을 잃고 이익 앞에서 말을 바꾸는 자입니다. 평소에는 참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넉넉하고 호탕하게 말하며 사람 사이에 의리가 중요하지 돈이 뭐 대수냐라고 호기를 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모습은 계산서를 앞에 두었을 때 비로소 들통납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이런 일은 흔히 일어납니다. 평소엔 효심 깊던 자식이 상속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부모의 병원비 앞에서는 갑자기 암산이 빨라지고 평생 잊고 지냈던 형제간의 서운함까지 돈의 명분으로 꺼내듭니다.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밥 한 끼 살 때는 세상에 둘도 없는 법 같더니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일이 생기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돈 때문에만 상처받는 게 아닙니다. 그 돈 앞에서 드러난 그 사람의 천박한 말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칩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삶을 떠올리면 이 장면이 더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마른 땅에 비가 오면 땅속에 냄새가 올라오듯 이익이 걸린 순간에는 사람 안에 숨겨진 계산이 올라옵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조정에 계실 때 함께하겠다던 이들은 선생님의 권세가 사라지자마자 가장 먼저 침묵했습니다. 이익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차가운 침묵과 변명만이 남았습니다. 선생님은 그때 깨달으셨습니다. 이익 앞에서 바뀌는 말은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감춰진 본바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특히 이런 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 처음에는 괜찮다, 따지지 말자고 하다가 나중에 반드시 생색을 내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사실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장부를 적어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호의는 선물이 아니라 언제든 당신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족쇄가 됩니다. 둘째, 자기 이익은 다 챙기면서 말만 부드럽게 하는 착한 척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상대를 위하는 척 조언하지만 결국 이야기는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흐릅니다. 이런 말은 대놓고 화를 내는 사람보다 더 위험합니다. 셋째, 일이 잘 되면 자기 덕이라 말하고 손해가 나면 상황 탓, 남 탓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늘 책임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돈은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이미 있던 나쁨을 밖으로 꺼낼 뿐입니다. 저울이 물건의 무게를 속이지 못하듯 이익 앞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 무게를 속이지 못합니다. 나이 들수록 이런 사람 곁에서 마음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작은 이익 앞에서 정을 계산하는 사람은 당신 인생에 큰 풍랑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당신의 손을 놓을 사람입니다. 그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이익 앞에서 말이 달라졌다면 그것은 더 깊이 얽히지 말라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멀리해야 할 사람은 상대가 자리를 비우는 순간 말에 칼날을 세우는 자입니다. 사람의 진짜 인격은 마주보고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남기고 간 빈 의자 앞에서 드러납니다. 앞에서의 다정한 말은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지만 없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은 그 사람 인격의 바닥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가족 모임이나 친구 사이에서도 이런 부류는 꼭 있습니다. 셋이 있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이인 것처럼 굽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화장실에 가거나 먼저 일어나는 순간 남겨진 의자를 향해 독설이 시작됩니다.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그 집은 왜 그렇게 산다니? 좋은 척은 하는데 속은 뻔하지 뭐. 이런 말은 단순한 수다가 아닙니다. 자리에 없는 사람의 삶을 자기 입맛대로 난도질하며 자신의 우월감을 채우려는 비겁한 공격입니다. 걱정이라는 예쁜 포장지를 씌웠을 뿐 그 안에는 상대의 평판을 깎아내리려는 서늘한 칼날이 들어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이 비릿한 말의 가면들을 수없이 보셨습니다. 선생님이 고난의 길에 처했을 때 앞에서는 눈시울을 붉히며 위로하던 이들이 문 밖을 나서는 순간 거봐라, 그럴 줄 알았다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때 깨달으셨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마주보는 자리보다 내가 대답할 수 없는 자리에서 더 선명하게 울려 퍼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선생님에게 빈 의자는 사람의 본색을 걸러내는 가장 정확한 채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특히 이런 세 가지 유형을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 비밀인 척하며 남의 사정을 팔아넘기는 사람입니다. 이건 너만 알고 있어라고 시작하는 말은 이미 온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온 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정말 지켜야 할 비밀이라면 애초에 입 밖으로 내지 않습니다. 둘째,
남을 깎아내리며 자기 편을 만들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믿을 사람이 못 된다며 은근히 편을 가르고 관계 사이에 금을 냅니다. 이들은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타인을 비방함으로써 자신의 세력을 확인하려 듭니다. 셋째, 타인의 불행을 정보처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아픔을 마치 세상 돌아가는 소식인 양 가볍게 옮기는 자는 당신의 아픔도 언젠가 남들의 술안주로 올릴 사람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신 앞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자는 언젠가 당신이 자리를 비우면 똑같이 당신 이야기를 할 사람입니다. 남의 빈 의자 앞에서 말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당신의 빈 의자 앞에서도 예의를 갖추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한없이 피곤해집니다. 내 속내를 털어놓아도 될지 매 순간 망설이게 되고 내가 없는 자리에서 어떤 말이 돌지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 관계는 이미 인연이 아니라 형벌입니다. 누군가 당신 앞에서 남의 이야기를 재미처럼 꺼낸다면 맞장구 치지 마십시오. 그늘이 깊은 사람일수록 빛이 사라진 자리에서 말을 많이 합니다. 빈 의자 앞에서도 한결같이 말을 아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당신의 인생 끝까지 함께할 진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조용히 인연을 정리해야 할 사람은 일이 틀어지는 순간 내 허물보다 남의 탓을 먼저 찾는 자입니다. 사람의 그릇은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모습은 예기치 못한 실수를 마주했을 때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그 찰나에 드러납니다. 맑은 날에는 누구나 성인군자처럼 말할 수 있지만 폭풍우가 치는 날에는 그 밑바닥이 여실히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류는 작은 실수 하나에도 방패를 먼저 치켜듭니다. 본인이 확인하지 않아 놓친 일인데도 연락을 제대로 안 해준 사람을 탓하고 자기가 늘쩡거려 일이 꼬였는데도 상황이 나빴다며 억울해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 이런 말이 반복되면 주변 사람들은 서서히 영혼이 메말라갑니다. 무슨 말을 해도 결국 내가 잘못한 사람이 될 것 같고 함께 문제를 풀어야 할 자리에서 매번 내가 죄인이 아닌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과 함께 있으면 해결책보다 변명을 듣는데 진을 다 빼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라는 거대한 불운 앞에서도 세상을 탓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은 깨진 그릇을 천으로 덮어둔다고 해서 멀쩡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오래 감출수록 그 날카로운 파편에 곁에 있는 사람이 다칠 뿐입니다. 선생님은 억울함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다시 살피고 생각을 다듬으셨습니다. 남 탓만 붙잡고 있으면 영원히 과거에 갇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에게 책임이란 피해야 할 짐이 아니라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지혜의 걸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특히 이런 세 가지 변명을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 나는 몰랐다는 말 뒤에 숨는 사람입니다. 정말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몰랐다고만 하는 사람은 사실 알려고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무지를 방패 삼아 자기 책임을 지우는 가장 비겁한 방식입니다. 둘째, 네가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라며 화살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좋을 때는 우리의 결정이고 나쁠 때는 너의 지시가 됩니다. 이런 사람과 길을 가면 당신은
모든 실패의 오물을 뒤집어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셋째,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말로 사과를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최선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지 타인에게 끼친 피해를 덮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이 말은 성실함의 증거가 아니라 더는 나를 비판하지 마라는 거만한 거절입니다. 진짜 그릇이 큰 사람은 실수 앞에서 말이 짧습니다. 내가 놓쳤다. 미안하다. 다시 살피겠다. 이 짧은 한마디는 화려하지 않지만 곁에 있는 사람을 안심시킵니다. 나이 들수록 남 탓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을 멀리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을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변명을 위한 재료로 생각할 뿐입니다. 오늘은 상황을 탓하지만 내일은 반드시 당신의 선택과 말 한마디를 붙잡고 늘어질 것입니다. 잘못보다 무서운 것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 입입니다. 책임 앞에서 자꾸 뒤로 물러서는 사람은 당신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도 결코 곁에 서 있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 차가운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네 번째로, 조용히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은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축하보다 가시 돋친 말을 먼저 내뱉는 자입니다. 이 부류는 대놓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겉으로는 가장 환하게 웃으며 잘됐다고,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의 꼬리를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축하해. 그런데 오래 갈지는 모르겠다. 대단해. 그런데 운이 정말 좋았나 보다. 이런 말은 축하가 아닙니다. 축하라는 이름의 비단옷을 입었을 뿐 속에는 상대의 기쁨을 어떻게든 깎아내려야만 직성이 풀리는 비겁한 시기심이 숨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타인의 불행을 위로할 때보다 타인의 성공을 목격할 때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상대가 나보다 아래에 있을 때는 누구나 다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보다 앞서 나가는 순간 옹졸한 마음은 그 기쁨을 내 초라함을 들추는 거울로 착각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라며 찬물을 끼얹는 이들을 보십시오. 자식이 취직하면 그 회사 힘들다더라고 초를 치고 집을 사면 대출 이자가 무서운데 괜찮겠냐며 불안을 심습니다. 그들의 걱정은 따뜻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너무 높이 올라가 마음이 불편해진 자가 던지는 기쁨의 소화기일 뿐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의 외로운 세월 속에서도 타인의 성취를 결코 시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은 작은 사람은 남의 기쁨을 견디지 못해 깎아내리지만 큰 사람은 남의 빛을 보고도 자신의 길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자식과 제자들이 자신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그들의 성장을 격려하셨습니다. 남이 빛난다고 해서 내 빛이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에게 진정한 축하란 타인의 꽃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정원의 꽃을 가꾸는 여유에서 나오는 법이었습니다. 우리는 특히 이런 세 가지 유형을 경계해야 합니다. 첫째, 축하 뒤에 반드시 불안을 심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상대가 기뻐하는 꼴을 못 봅니다. 기쁜 소식이 들리자마자 너무 믿지는 말하며 불안의 씨앗을 뿌려야만 본인의 마음이 편해지는 부류입니다. 둘째, 모든 성과를 운으로만 치부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밤새 고민하고 버텨온
눈물겨운 과정은 싹 지워버린 채 때를 잘 만났다. 배경이 좋았다며 당신의 노력을 가볍게 증발시킵니다. 셋째, 성과는 인정하는 척하면서 인격을 공격하는 사람입니다. 돈은 벌었지만 성격은 별로다라는 식으로 교묘하게 의심을 심어 놓습니다. 성취 자체를 부정할 수 없으니 사람 자체를 깎아내리는 가장 질 나쁜 방식입니다. 기쁨은 갓 피어난 꽃잎과 같습니다.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은 그 꽃을 귀하게 바라보지만 시기심이 깊은 사람은 꽃을 꺾을 이유부터 찾습니다. 당신의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찝찝해진다면 그 사람의 말이 당신의 기쁨을 갉아먹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이런 사람 곁에서 내 행복을 눈치 보지 마십시오. 당신의 불행에는 다정하지만 당신의 행복에는 불편해하는 사람은 결코 진정한 인연이 아닙니다. 박수를 치는 척하며 손끝으로 가시를 던지는 자를 조용히 멀리 하십시오. 당신이 피운 꽃을 함께 기뻐해 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당신의 빛나는 계절을 함께할 진짜 벗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조용히 인연을 끊어야 할 사람은 남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말이 천박해지는 자입니다. 사람은 타인 앞에서는 얼마든지 점잖고 품격 있는 척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모습은 들킬 걱정이 사라진 순간, 즉 방심한 찰나에 튀어나옵니다. 밖에서는 성인군자처럼 굴다가도 식당 직원이나 경비원에게 반말을 던지거나 운전대를 잡자마자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거친 말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얼굴입니다. 이런 부류의 특징은 약자에게만 선택적으로 잔인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익을 줄 사람 앞에서는 말 한마디도 정성껏 고르지만 나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억눌려 있던 천박함을 여과 없이 쏟아냅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밖에서는 천사, 집안에서는 악마인 사람입니다. 타인에게는 온갖 친절을 다 베풀면서 정작 가장 아껴야 할 배우자와 자식에게는 칼날 같은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가족이니까 이해해야지라는 말은 변명일 뿐입니다. 그것은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약한 가족에게 떠넘기는 비겁한 폭력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의 외롭고 처절한 자리에서도 결코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는 것이 사람의 진짜 품격이라 가르치십니다. 박수 쳐주는 이도 지켜보는 이도 없는 그 외진 초당에서 선생님은 끊임없이 글을 쓰고 마음을 다스리셨습니다. 달은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도 제 빛을 잃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선생님에게 품격이란 보여주기 위한 가면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더 선명하게 빛나는 영혼의 빛깔이었습니다. 우리는 특히 이런 세 가지 유형의 입버릇을 경계해야 합니다. 첫째,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계산된 예의입니다. 이들의 친절은 품격이 아니라 장사입니다. 유리할 때만 예의를 차리는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이 약해지는 순간 그 화살은 반드시 당신을 향하게 됩니다. 둘째, 집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가정 내 폭언입니다. 밖에서의 좋은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집안에서 도끼를 뿜어내는 자는
기본이 무너진 사람입니다. 정작 아껴야 할 사람을 아프게 하는 자의 다정함을 절대 믿지 마십시오. 셋째, 혼자 있을 때 스스로를 저주하는 부정의 혼잣말입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인가라며 자신에게 독을 퍼붓는 자는 결국 그 어둠을 주변으로 전염시킵니다. 혼잣말이 쌓여 그 사람의 표정이 되고 결국 인연을 망치는 습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안팎이 다른 사람과 깊이 얽히면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남들은 그를 좋은 사람이라 칭송할지 몰라도 그와 문을 닫고 함께 있는 당신만은 매일 얼음판을 걷는 기분일 것입니다. 말은 던진 사람보다 맞은 사람이 훨씬 오래 품습니다. 가볍게 던진 그 천박한 한마디가 누군가의 가슴에는 몇 년씩 대못으로 박혀 있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점잖게 보여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이 무너지는 사람이라면 조용히 멀어지십시오.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문이 닫힌 뒤에도 사람이 떠난 뒤에도 아무도 칭찬하지 않는 자리에서도 절대 말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평온하게 지켜줄 진정한 인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만은 꼭 가슴에 새기셨으면 합니다. 사람은 결국 말로 가까워지지만 역설적이게도 말 한마디 때문에 영원히 멀어지기도 합니다. 돈 앞에서 바뀐 말투, 없는 사람을 향해 던진 농담, 실수 뒤에 숨긴 변명, 남의 기쁨 위에 얹은 뾰족한 가시, 그리고 홀로 있을 때 튀어나온 천박한 말들. 처음엔 대수롭지 않은 먼지처럼 보이겠지만 이 말들이 쌓여 그 사람의 인생이 되고 결국 그 사람의 감출 수 없는 얼굴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긴 유배의 세월 속에서 뼈저리게 보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본색을 드러낸다는 진리입니다. 이익이 걸리고 책임이 생기고 타인의 성공을 마주했을 때 그 사람의 입에서 어떤 온도의 말이 나오는지 보십시오. 그때 들리는 신호를 절대로 정 때문에 덮지 마십시오. 사람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이미 드러난 그 사람의 밑바닥을 보고도 내 마음이 다치도록 방치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이 들수록 내 곁에 둘 사람은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내가 없는 자리에서도 나를 아껴주는 사람, 내 좋은 날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 내가 약해졌을 때 더 조심스럽게 대해주는 한 사람입니다.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겁고 내 사정을 말한 뒤에 괜히 불안해진다면 그 관계는 이미 마음에 독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을 바꾸려 애쓰지 마십시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는 타인을 끊어내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날카로운 기준을 내 입술 위에도 올려두는 것. 그것이 진짜 공부입니다. 나는 돈 앞에서 어떤 말을 하는가? 없는 사람을 두고 어떤 말을 옮기는가? 실수했을 때 가장 먼저 어떤 말을 꺼내는가? 이 물음이 타인을 거르는 기준인 동시에 내 인생을 바로 세우는 가장 엄격한 잣대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 때문에 가슴에 대못이 박힌 채 홀로 울고 계신가요?
더는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불편했다면 분명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살면서 이 사람은 정말 말에서 본색이 보이는구나 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혹은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한결같아 평생 믿게 된 소중한 인연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그 귀한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사람을 보는 눈이 되고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는 작은 용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관계에 평온한 여백을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을 함께 해주십시오. 정약용 인생 여백이 당신의 품격 있는 인생 후반전을 응원합니다. 평온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